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도체 하나만으로 1,734억 달러,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출이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마트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지고 지갑은 점점 가벼워집니까? 왜 우리 동네 식당들은 문을 닫고 제 주변엔 명태 압박받는 분들이 늘어납니까? 오늘 저는 이 역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수출 대박의 과실은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 그 돈이 왜 여러분 월급 봉투엔 안 오는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생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 수출 총액 7,970억 달러, 역대 최고입니다. 반도체 수출 2,734억 달러, 역대 최고입니다. 2026년 들어선 더 폭발적입니다. 1월엔 전년 대비 33.9%, 2월 29%, 3월엔 48.3%, 3월엔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8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한국은 경제 사상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이 숫자들을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두 개의 경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반도체 경제입니다. AI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이 서버를 만들기 위해 삼성,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미친 듯이 사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합니다. 이 업계 종사자들 연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머지 경제입니다. 자동차, 2025년 대미 수출 마이너스 3.8% 감소, 관세 타격입니다. 석유화학, 급강, 철강, 중국산에 밀려 급강. 조선업은 수주가 들었지만 실제 납품까지는 몇 년씩 걸립니다. 지금 당장 노동자 임금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출 전체 성적표는 화려한데 그 열매는 반도체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과 거기서 일하는 수백만 명은 사실상 위기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론이 중국이 쏜 총이 돌아오는 방향. 자,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중국은 미국에게 145% 관세를 맞았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중국이 힘들면 우리도 힘들겠구나.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2025년 무역흑자 1조 2천억 달러, 약 1680조 원. 역대 최고입니다. 미국에 못 팔게 되자 중국은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팔았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중국이 그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AI 서버, 전기차, 스마트폰. 이것들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걸 누가 만듭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와중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양쪽 모두의 부품을 팔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혜는 딱 여기서 멈춥니다. 반도체 공장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은 오릅니다. 삼성, SK 협력사 임금도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나머지 80%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돈이 안 옵니다. 중국에 밀린 자동차 부품사, 석유화학사, 섬유의류사 종사자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전체 평균 임금 인상률 3.5%, 물가 상승률 약 2%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플러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들 잘 사네입니다. 그런데 이 평균에 함정이 있습니다. 금융보험업 임금은 7.2% 올랐습니다. 제조업 대기업은 5.7%,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7%,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칩니다. 숙박 음식점업 평균 월급이 263만 원. 이분들의 실질 구매력은 줄었습니다. 평균이 올라도 여러분 지갑이 얇아지는 이유 이제 보이십니까? 수출 대박의 과실은 소수에게, 수출 전환의 고통은 다수에게.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의 구조입니다. 본론 3. 구조 해부. 누가 설계했는가? 이 구조 왜 만들어졌을까요? 뿌리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중국의 기술 자립 완성.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선언하며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지금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때 우리한테 사가던 중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1위 CATL을 만들었습니다. 전기차에서 BYD가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선도 중국이 세계 1위입니다. 이 산업들에서 일하던 한국 노동자들,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구조, 미국의 리쇼어링, 위쇼링, 해외로 나간 공장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정책.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라고 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줬습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SK 하이닉스는 인디애나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미국에 짓는 공장은 한국 땅에 안 지어집니다. 한국 노동자들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업 이익은 오를 수 있지만 그 일자리는 미국 사람이 갖습니다. 2025년 한국의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미진했습니다. 반면 해외 직접 투자는 늘었습니다. 기업은 살아남는데 한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 역설이 여기서 생깁니다. 세 번째 구조, 정책의 양극화 방치. 중국 정부는 자국 수출 기업에 보조금을 줍니다. 미국도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첨단 산업에 수천억을 지원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는 지원이 있지만 중국에 밀리는 석유화, 철강 의료 중소제조업에 대한 체계적 전환 지원이 부족합니다. 구조전환이 빠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도태될 때 그들이 새로운 산업으로 넘어갈 사다리가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 구조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상위 몇 개 기업의 수출 호조가 한국 전체 경제 지표를 가리고 있는 동안 나머지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생활 수준은 조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론사,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내 자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 1, 반도체 호황 지속, AI 슈퍼사이클 가능성 약 40%.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의 AI 투자가 계속되고 한국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한국 수출 지표는 계속 좋아 보입니다. 주식시장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심화됩니다. 반도체 업종 종사자와 나머지 사이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자산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도 커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유리한 포지션, 반도체 관련 ETF, AI 인프라 관련 종목, 달러 자산 일부 보유. 시나리오 2, 반도체 조정, 중국 추격 완성 가능성 약 45%. AI 투자 거품이 꺼지거나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자립에 성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중국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자체 개발에 국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 무너집니다. 성장률은 1%대 이하로 추락하고 실업률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여러분,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분산입니다. 한 산업, 한 기업,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마십시오. 시나리오 3, 새로운 산업 부상, K방산, 바이오 원전 가능성 약 15%. AI 다음 산업으로 한국이 방산, 바이오, 원전에서 주도권을 잡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산업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바이오도 성장 중입니다. 이 분야가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 엔진이 된다면 양극화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세 시나리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단일 자산, 단일 시장에 올인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도체 주식만, 원화예금만, 한국 부동산만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취약합니다. 본론, 세대별 직격 분석.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연령대별로 이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옵니까? 50대 여러분, 지금 가장 낀 세대입니다. 2025년 한국에서 조기 명예퇴직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가 50대입니다. 자동차, 석유화, 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그 회사들의 50대 중간 관리자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반도체 회사에 다니신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 외 제조업, 유통, 서비스업에 계신 50대 분들은 지금 당장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비상자금. 생활비 최소 6개월치. 생활비 250만 원이시면 1,500만 원. 둘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DC형이시면 지금 운용 현황을 확인하세요. 중국 관련 펀드나 전통 제조업 펀드 비중이 높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득 대안 준비. 명예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50대는 내목합니다. 지금부터 부업, 자격증,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십시오. 60대 여러분, 물가가 진짜 적입니다. 은퇴하신 60대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 위협은 물가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도 그 돈이 여러분 국민연금에 오는 건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간 약 2%대입니다. 의료비는 그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이자 수입 월 50만 원, 합계 13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10년 후에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약 16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전액 예금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금리가 물가를 이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매달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물가를 이기는 자산, 물가연동 채권, 배당주, 리츠, 자산 일부를 배치하는 것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십시오.
70대 이상 여러분, 사기와 착각이 가장 무섭습니다. 수출 대박이다, 경기가 좋다는 뉴스가 나올 때 유독 기승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권유입니다. 수출 지표가 좋아 보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는 많은 분들의 실질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 간극을 이용하는 사기가 늘어납니다. 70대 어르신들께 드리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아는 사람이 권유하는 투자는 2번 의심하십시오. 진짜 좋은 투자 상품은 길거리에서 카카오톡으로 지인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자산의 90% 이상은 예금국 공채로, 나머지 5에서 10%는 달러나 금처럼 검증된 안전자산으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딱 3문장으로 오늘 전체를 정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수출은 역대 최고지만 그 과실은 반도체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뉴스 볼 때마다 수출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이러냐며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둘째, 이 양극화 구조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산업에서 일하고 계신지, 어느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지에 따라 앞으로 5년의 삶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별로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50대는 지금 당장 비상자금과 퇴직연금 점검, 60대는 물가를 이기는 자산 배치, 70대는 사기 예방과 자산 보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좋은 통계 뒤에 숨어있는 나쁜 현실을 읽는 눈,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내 상황이 이렇다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것 딱 3가지입니다. 50, 60대 분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